금요일 오후 전격 공개 왜?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었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왜 금요일 오후에 이 시점에서 공개를 했을까라는 그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정치권 두 번째 소식은 문건 공개 배경입니다. 자, 왜 하필이면 청와대에서 금요일 오후에 문건을 전격 공개했을까?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해봤는데 첫 번째입니다. 박근혜, 이재용 뇌물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거. 그렇게 저희가 추론을 해본 이유는요. 같은 시각 금요일 오후 3시 반에 공개를 했는데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오후 2시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출석해서 뇌물에 관한 얘기들, 삼성 합병에 청와대 지원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근거를 잡아봤는데 또 이런 한계는 있어요. 아니 이거 문건 공개했다고 이 문건이 작성자도 확실하지 않은데 과연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라는 또 한계도 있거든요. 이현종 의원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제 청와대나 정부의 홍보 전략은 보면 예. 항상 금요일 날은 좀 사람들이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휴직이다 그렇죠. 이러면서 좀 이제 어떤 발표를 안 하는 게 이제 관련돼요. 예. 사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거를 주로 발표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주말을 거치면 조금 희석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좀 숨기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은 주로 금요일 날 발표를 하면서 좀 주말을 거치면서 쿨다운하는 이제 그런 효과고. 좀 묻히길 원하는. 뭔가 홍보를 위해서는 주로 이제 일요일 날 오후에 발표를 많이 그렇죠. 해요. 뉴스뱅크 할 시간에. 그렇죠. 이 시간대에 발표를 하면 내일자 조간에 다들 크게 납니다. 기사가 없기 월요일부터 때문에. 계속 이 시간에.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뭔가 홍보를 하고 싶어 하는 거 같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오늘 이 시간대에 전격적으로 뉴스뱅크 시간에 발표를 하게 되면 바로 생방송도 물리고 또 내일 아침 조간들의 홍보도 많이 하고 그 효과가 굉장히 몇 배가 증가되는데 이걸 금요일 한 이유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상황 자체가 이제 좀 무르익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유라가 이제 전격적으로 법원에 출석을 했죠. 그리고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재용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뭔가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이런 내용들을 발표함으로 해서 뭔가 좀 시너지 효과를 얻겠다는 그런 정책 목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짧게 보충하면 그런 것도 아마 고려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과 관련해서 야당이 국회로 복귀했다는 점도 고려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복귀요. 이 임종석 실장이 추미애 대표를 대신해서 대리 사과를 했고 그 이후로 바로 목요일 날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야당이 저걸 다시 빌미 삼아서 강경한 대치 구도로 갈 가능성이 없다. 이미 복귀했으니까. 나름대로의 판단들도 고려됐을 거다 이런 생각. 네. 자, 두 번째 근거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리기가 아닐까라는 이유, 물음표를 저희가 달았어요. 그 이유는 공개한 내용들을 보면 삼성 뇌물, 블랙리스트 압박, 그리고 세월호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막 강하게 수사하도록 남부지검을 압박해라. 이런 얘기들 공개되면 박근혜 전 정권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공개돼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했는데 한계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혹시 그럼 다른 정권, 이명박 정권,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김영삼 정권에서는 이런 문서들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호숙 전 국장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번에 공개가 과연 지혜로운 처사였는가 이런 지혜로운 처사요? 그런 의문이 좀 드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공개된 내용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충분한 어떤 삼성의 뇌물죄,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기에 여러 가지 불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의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삼성에게 도와줄 건 도와주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유도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가 노비에서 뇌물 줘가지고 벌어진 일이 아니라 정부가 특히 청와대가 국가 경제 차원에서 어떻게 기획했던 거 아니냐라는 오히려 그걸 방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과거 2008년도에 제가 청와대 근무했을 때. 이명박 정권 초기에요. 노무현 정부에서도 상당히 문서들을 남겨놓고 갔어요. 거기에는 이제 합법적으로 지정돼서 남겨놓은 문서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서들도 있었고. 상당히 많은 양의 내용들을 저한테 보내와서, 그러니까 어느 특정 다른 비서관실에 저한테 보내와서, 이걸 한번 정무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라고 해서 온 건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거는 뭔가 뒷조사를 해서, 공공기관의 인사와 관련한 파일들인데, 뒷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실 내부에서 논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하는데, 그것 말고도 몇 가지의 문건들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공개하지 말자고 이제 했었습니다. 예.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어쨌든 야당이 아니라 예. 집권당이고 집권 세력 아닙니까? 예. 국정을 원활하게 끌고 가야 되고 야당과 같이 협력적 관계로 이제 상황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예. 그리고 어떤 정부도 그야말로 완벽하게 예. 법적으로 완벽한 정치적 논란 없는 예. 그런 국정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말 불가능하다. 생산했던 문건이나 파일들이 네. 국가 반역죄 예. 내지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아니라면 전임 정부에서 했던 그런 국정 운영의 제반 내용들은 네. 덮고 가는 것도 하나의 네.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 오후에 전격적인 공개에 대해서 방금 짚어주셨듯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일각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의 어떤 전격적인 공개가 아니었냐라는 또 반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의 실체를 네. 파악할 단서이기 때문에 내지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가 그 문서를 작성했느냐가 확실치 않으면 그거 자체가 증빙 자료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사법당국에서 증거로 구체적으로 법정에 쓰이려면 작성자를 찾아서 그 문서를 누가 작성하라고 지시했는지 그리고 예. 경위는 어떻게 되며 목적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밝힌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그 내용에 있어서 그동안 그 국정농단의 핵심적인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전 부회장이 뇌물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특히 그 문영표 국민연금 이사장이 삼성의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을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문제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데 그 대목에서 과연 문영표 이사장에게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이번 문건에 보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필체로 추정되는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삼성 그 경영권 승계 국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아마도 특검에 이것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밝혀서 검찰에 제출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국전님께서 방금 이제 근무 시절에 우리는 덮고 가기로, 그러니까 경론 끝에 덮고 가기로 했던 전 정부의 문건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적절성에 대해서요. 청와대 특검에 치어리더 노릇하기로 작정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자유한국당 대변인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발견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큰 정치적 오해를 불러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미 지금 현재 청와대 민주당이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집권 세력이고 그리고 그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재판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재판과 관련해서 이미 특검과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조하는 역할을 청와대가 하는 모양새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문건 공개를 해서 국정농단 재판이 제2라운드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 문건 공개 파장 어디까지 미칠까요? 언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저희도 관련한 사실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